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경공업 부문 실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화공업 부문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자립경제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립경제를 구축하려면 중화공업에 높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금속, 화학, 기계공업이 우선적으로 육성되어야만 생산재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어 북한이 추구하는 자기 완결적인 생산 구조를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같이 발전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는 많은 자본과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중화공업을 육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김정은 시대에도 이러한 딜레마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그 실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철강공업에 대해 보겠습니다. 자립성, 주체성을 강조하는 북한 입장에서의 철강공업은 군수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에 사용되는 기초 소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시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북한 철강공업의 분포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은 북한 주요 철강공업 공장을 나타낸 것인데 청진을 중심으로 한북 북부지구와 송림, 남포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 하류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철광석, 석탄 등의 원재료 공급이 원활하고 하천이 인근에 있어 공업 용수가 풍부하며 원재료, 제품 수송에 필요한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등의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북한의 철강 생산 규모는 1990년대 심각한 타격을 입은 뒤에 아직도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현재 북한의 철강공업 생산 능력을 보면 제선 392만 톤, 제강 579만 톤, 아변강제 401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셋 모두 한국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실제 강철 생산량은 그림에는 2017년까지 제시되어 있는데 제재 강화 이후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2021년에는 66만 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강철 생산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입니다. 철강공업 부문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주체철 생산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선철 생산을 위해 역청탄과 코크스를 수입해 왔는데 양자 모두 수입량에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선철을 생산하는 제선 공정의 경우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는 주체철 생산 설비로 교체되어 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북한의 주체철 생산 기술은 2010년대 들어와 현대화된 산소열법 용광로가 본격 활용되면서 제품의 질이나 무연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문제 등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북한은 2021년 발표한 5개년 계획에서도 주체철 생산 체계를 기술적으로 완성한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기술적으로 개선될 부분이 많음을 시사합니다.
또 철강 생산은 제선 공정뿐만 아니라 제강, 아변 공정까지 거쳐야 마무리되는데 이러한 공정과 관련된 기술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기계공업에 대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자립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계공업의 발달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기계공업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정일 시대부터 CNC 공작기계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등 기계공업을 현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김정은 시대에는 설비 개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송기계나 농기계, 철도 차량 등의 신기술 개발과 생산 확대에 대한 보도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예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설비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산 설비를 활용하는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긴 하지만 북한의 기계공업은 여전히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생산 설비가 노후화되어 있고 기술 수준도 낮고 전력난, 금속 소재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이후 생산 기반을 복구하기 위해 설비의 개건과 현대화를 추진하긴 했지만 투자 재원이 충분치 못해 큰 진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북한의 자력갱생 노선도 기계공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리 기계공업이 발달한 국가라고 해도 다양한 종류의 기계를 모두 자체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이나 독일같이 기계공업이 발전한 국가들도 다른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기계를 수입합니다. 발전 수준이 낮은 북한의 경우는 기계 수입의 필요성은 더더욱 큽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자력갱생 노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계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기술 습득도 이루어지지 못해 기술 측면에서는 진전을 이루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기계류를 전혀 수입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재가 강화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와 기계류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그림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산업용 기계류 규모를 나타냅니다.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 훨씬 증가했다가 2018년부터 수입이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계 및 설비 수입 증대는 북한의 기계 생산 기반 회복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자력갱생 노선 강화, 제재 등으로 인해 북한 기계류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한의 기계공업은 군수와 민수 부문 간에 불균형하게 발전해 왔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군수공업 분야에서 개발한 CNC 공작 기계와 자동화 기술을 민수 부문으로 확산시키는 등의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군수 부문에 대해 이루어지는 과도한 투자가 민수 관련 기계공업의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면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북한에서 기계공업은 주로
어느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북한 주요 기계공업 공장을 나타낸 것인데 평양, 평안 남북도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세 번째로 볼 것은 화학공업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립성을 강조해온 북한은 석유 수입을 줄이고 자국 내에 풍부한 석탄을 활용하기 위해 석탄화학공업을 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석유를 주로 활용하는 석유화학공업을 발전시켜 온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도 북한은 석탄화학공업 발전에 집중했습니다. 전통적인 석탄화학 설비를 확대하거나 개보수했으며 현대적 석탄화학공업의 창설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주체비료, 비난론이라 불리는 주체섬유 생산을 정상화하고 탄소하나 화학공장 건설을 추진한 것 등이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성과는 어땠을까요? 그림은 북한의 화학비료와 화학섬유 생산량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화학비료 생산량은 2000년대 초반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화학섬유 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와 계속해서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품목 모두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생산 규모가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석탄화학공업은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1990년대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고 그 결과 생산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아직까지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소하나 화학공장의 경우 2016년부터 추진된 국가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 중 하나로 2017년에 착공되었는데 아직 건설 중이며 언제 완공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탄소하나 화학공장 건설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제재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 당초 중국에서 수입하기로 되어 있던 핵심 설비인 석탄 가스와 용광로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탄소하나 화학공업을 통해 석탄 가스화 기술을 토대로 기존 석탄화학 공업의 한계를 극복하여 화학 소재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하나 화학공장 건설로 이러한 기대가 충족될지 아니면 주체철 생산과 같이 후속 공정상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제조업 실태를 경공업, 중화학공업으로 나누어서 주요 산업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조업 실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북한의 기술 수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산업은행에서 2020년 현재 북한의 산업 부문별 기술 수준을 한국과 비교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철강은 1980년대 중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 철강공업의 기술 수준이 한국 1980년대 중반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선 중화학공업부터 보시면 대체로 1980년대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이나 공작기계, 전자기기는 1990년대 초반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철강, 정밀기기, 전자기기, 화학비료 등은 1980년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석유, 화학, 시멘트, 자동차 등은 1970년대 수준으로, 조선업은 1960년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공업 분야도 비슷합니다. 방직, 의류, 제지 모두 한국의 1980년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IT 분야 역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의 2000년대 후반 수준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된 것은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보안, 리눅스 및 상용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상용화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분야에서도 최신 트렌드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외적인 분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산업 기술 수준은 상당히 낙후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화학공업 부문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농업 부문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